에스티료더. 자, 먼저 우리 스승님께서 무방에서 미리 언급을 하셨어요. 로레알을 사라. 그거 얼마나 좋냐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독일 기업인데 이 주식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최소 수수료를 내야 돼요. 한 번을 구매를 하면은 무조건 최소 수수료를 내야 돼요. 이게 약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수수료율이 0.25%예요. 저처럼 투자요금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히 사야 되기는 하고, 그러면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스티로더라는 기업을 보게 되었고요. 스킨케어 혹은 메이크업, 향수, 뭐 헤어케어 제품 이런 것들을 팔고, 여기서 제가 아는 거 몇 개 없어요. 뭐 매니큐어라던가 클렌저 막 이런 거지, 뭐 코렉터, 뭐 페이셜 마스크 막 이런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여성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화장품들의 종류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크림, 양초,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소모품들 있잖아요. 헤어스프레이, 헤어 컬러 이런 것들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판매를 하느냐? 바로 자체 승인된 뭐 소매 업체라던가 아니면 웹사이트라던가 온라인 혹은 공항 상점, 기내, 면세 이런 데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눈여겨 바라봐야 될 곳은 바로 온라인 쇼핑입니다. 왜냐면은 해당 제품 혹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리오프닝주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리오프닝주들이 돌파구를 찾았던 부분들이 바로 온라인 쪽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도 그 흐름에 꼈다라는 거죠. 국내에서도 리포트가 있어요. 아, 나는 미국 주식 하나도 모르겠어. 국내에도 리포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내 리포트도 보고 해외 외신도 보고 하면 일석이조겠지만 국내 리포트라도 보세요. 그러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13일 날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여기서는요, 높은 브랜드력으로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뭐 스킨케어, 아시아 이커머스 여기에서 이제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고, 그리고 백화점, 면세에서 가파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좀 부담스럽지만 조정을 받을 때는 매수에 유효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 매출은 전년도 대비해서 3분기 때 63% 기록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기록적으로 보면은요, 매출 같은 경우가 2020년도에 대비해서는 21년도가 월등히 또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이때 당시 추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오프닝이 될 거야, 혹은 위드 코로나가 갈 거야 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는 당연히 전년도보다도 더 높은 성장을 낼 것이다. 그래서 2021년도의 성장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도 꾸준한 성장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일날 대신증권에서도 비슷한 리포트가 나옵니다. 21년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모두 사상 최고치를 전망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킨케어라던가 메이크업, 향수, 그리고 헤어케어 모두 전년도 대비해서 강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온라인 매출 같은 경우에도 YY 대비해서 세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색조 브랜드들이 대부분 역성장이 어쩔 수가 없었지만 감소폭이 좀 상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 연간 매출액 성장률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16% 더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가 회복되고 그 이후에 중장기 매출 성장률은 6에서 8%로 안정화된 전망이 이제 보이고 있고요. 중장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0.5% 요 정도 이제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메이크업, 헤어케어 카테고리에서 이제 회복에 조금 더 힘을 쓸 것이고, 캐나다에서 브랜드 매출이 이제 온기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의 매출도 기대할 법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21년도에 확실히 2분기하고 3분기 때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우리의 예측보다는 강력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게 미뤄진다고 하면은 이게 4분기까지
이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3분기가 피크이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바라보자. 그리고 앞으로의 추이도 계속적으로 바라보아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외신도 한번 봤는데요. 외신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순매출이 13% 증가가 되었고요. 2022년도에는 순매출이 13% 증가가 될 예정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반기 동안 대부분 시장에서 이제 소매점이 많이 폐쇄가 되었었는데 전년도와 대비해서는 특정 시장의 오프라인 소매점이 점진적으로 재개장을 하고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순매출이 13%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2021년도 회계 연도에서 탁월한 4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다. 다양한 성장 전략 엔진과 명품 뷰티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열망을 바탕으로 탁월한 실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중국이라던가 하이난, 국내 여행과 아시아 태평양 및 미주 지역의 일부 여행 경로가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두 자릿수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월 3일 날 외신이 나옵니다. 관식 목록에 지금은 올려야 될 땐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식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에스티로더의 지금 현재 주가는 비싸다고 얘기를 하네요. 지금 주가가 현재 43.51배인데 이거는 이제 업계 평균의 PER로 봤었을 때는 17.45배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서 동종업 기업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지금 현재 당장 뛰어들자라고 하는 그런 시점은 아니지만 상승 여력이 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래도 조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모아가는 거고요. 이걸 보고 지금 현재 PER이 비싸구나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거래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이 종목을 쓰고 있고 에스티로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 하면은 눌렸을 때 조금씩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25% 이상 상승 유지가 가능하냐, 이런 또 관점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에서 13에서 16% 증가가 될 것이다. 분명히 올해 대비해서 내년 연도는 회계연도를 봤었을 때 주당 순이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내년을 바라보고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진입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눌림목에서 조금씩 분할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대비해서 47% 판매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장별 온라인 예약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옴니 채널, 로열티 프로그램, 뭐 하이터치 모바일 서비스 등 신기술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매출이 판매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의 43%를 증가를 했는데요. 요거는 전체 판매의 28%나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온라인으로도 많이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에스티로더를 산다고 하면은 편안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추석이니까 편안하게 또 사가지고 선물을 줄 수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또 소비 시즌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도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또 구매를 해서 사게 되면은 이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에스티로도 굉장히 매력 있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4분기 동안 회사의 총이익은 77% 증가한 29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마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동기 68.4%에서 74.9%로 증가를 했어요. 마진이 증가했다. 1년 전 분기에 보고된 5억 4,300만 달러의 영업 손실에 대해서 2억 3,400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손실된 부분에서는 영업이익을 봤던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업 자체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다만 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장이 운영이 중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간헐적 폐쇄가 이뤄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부의 규정과 그리고 소비자의 건강 문제로 여행이 좀 제한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이를 계속적으로 보면서 조금씩 모아가야 되지. 정말 에스티로도 너무 좋아요 라고 해가지고 한 번에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내년은 좋아요. 내년은 좋지만 우리가 조금
좀 더 조금씩 사모아가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강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고요. 지금 제일 높게 잡으신 분이 393달러 이렇게 잡으셨고요. 가장 낮게 잡으신 분이 335달러예요. 그리고 현재 이제 평균치가 365달러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최근 종가 기준이 319달러거든요. 319달러면은 아직 전문가들이 낮게 잡은 수치보다도 아직 목표는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전문가들이 내놓은 의견으로 봤었을 때 아직은 더 성장할 수 있는 폭이 있겠구나. 내가 미국 주식 그래 몰라.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내가 참고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성향, 이 주식의 성향에 대해서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35세에서 55세 사이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5세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가 42.4%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좋은 기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수익에 대한 전망치 연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봤었을 때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2020년도에 대비해서는 21년도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2년도가 26억 정도에서 그 다음 연도가 30억, 그 다음 연도가 34억 이런 식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로 봤었을 때는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도 우리가 수익 및 수익 성장 예측을 바라봤었을 때는 맞다라는 거죠. 내가 이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하지만 누차 말씀드렸지만 무작정 다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았을 때 아니면 좀 내려왔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게 여러분들께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이제 성장치를 전망을 했는데 전체적인 시장 성장률에 대비해서는 현저히 낮아요. 업계에 대비해서도 성장률이 낮고요. 그리고 시장 성장률에 대비해서도 낮게 잡혀 있어요. 반 정도 낮게 잡혀져 있지만 기업이 시총이 크고 그리고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률은 낮을지언정 꾸준히 성장한다라는 관점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엄청나게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볼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연간 성장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동종업계라던가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제일 낮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낮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지금 뭐 시장이라던가 평균 대비해서는 괜찮은 성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한국 리포트만 봤었을 때 또 전망치를 봤습니다. 한국 리포트만 봤었을 때는요. 21년도에서 22년도 갔었을 때 15% 매출액이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9% 상승을 합니다. 1분기에서 2분기 갈 때가 제일 피크였지만 2, 3분기 갈 때는 조금 떨어져요. 이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률이. 그 다음에 3에서 4분기는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대신증권에 있는 내용만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신뢰도는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외신이라던가 이런 걸 체크를 하면서 3분기 영업이익, 4분기 영업이익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 나가고 앞으로 리오프닝이라던가 소비 시즌에 봤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관련되어서 그걸 보고 나는 가져가겠어. 혹은 나는 내년 내후년에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걸 보고 가져가겠어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미국의 적정 주가를 찾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시총만 잠깐 보면은요. 이 방식은요. 한국 주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했더니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정말 참고적으로만 보시고요. 그나마 좀 비슷하게 갔던 게 21년도 EPS 그리고 21년도 ROE 곱하기 100을 하니까 320달러 정도가 나왔어요. 현재 319달러.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10일 거를 봤었을 때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이 올라가기는 했어요. 조금씩 올라는 가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봤었을 때는 그래도 좀 근접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구하면은요 1억 2816만 달러가 나오는데 에스테로드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1억 1557만 달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시가총액은 다 달성을 하지 못했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있지만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는 하지 말자 제가 해드리는 거고요.